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머니투데이 방송 박민영 앵커 나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시죠? 오늘 또 시간 맞춰서 왔어요. 시간 맞춰 오는 거에 감사해라. 아니, 와서 지금까지 계속 늦다가 이 두 번 늦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걸 기억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가 너무 길었어요. 왜요? 한 주가 너무 안 가고 힘겹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오늘 딱 금요일 되니까 이 주간경제 라이브를 해서 그런지 컨디션도 좀 좋고 이제서야 좀 살아있구나. 이런 멘트 보소 진짜. 진원님 오셨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원님이 오라버니셨어. 나는 또래일 거. 넌 알고 있었는데? 그래? 나보다 형인 거. 우리가 엄정화 노래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유튜브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1999년도면 초6? 중1?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진원님 고등학생이에요. 그냥 어디서 어떤 게시물이었나 아니면 우리 채팅하다가 뭐 알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래는 또래인데 우리보다 위 예. 형아. 형이지. 형아셨어. 알고 있습니다. 네, 다짜고짜. 네, 진원님 뵈니까 또 이런 얘기. 진원님 지금 뭐 딱히 채팅창에 올라오는 분이 진원님밖에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진원님께 여쭤보는 게 이번 주 좀 어떠셨나요? 진원님이 워낙 뭐 잘 하시니까. 그니까 사실 나는 진원님이나 이렇게 좀 되게 주식 고수의 느낌이 나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앞에서 방송을 하는 게 가끔 조금 쑥스러울 때가 있어. 그렇지 쑥스럽지. 그래서 괜히 자꾸 진원님한테 물어볼 때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병재님 오셨어.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병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PW 마리아님도 어서 오십시오. 또 시간 맞춰서 딱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번 한 주 어땠었는지 좀 진원님께도 여쭤보고 있었어요. 병재님이나 마리아님도 어떠셨는지. 왜냐면 진원님 같은 경우에 그 제가 그때 게시물로 봤나? 에코프로 안 걷고 계신 걸로 그때 봤던 것 같고. 다른 걸로 수익 내셨을 거야. 오늘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이 진짜 좋네요. 오늘이. 뭐 들고 계실라나? 오늘이 진짜 좋은 거 보면 뭐 금융주 갖고 아니면 아닌가? 엔터? 엔터 갖고 병재님 또 병재님. 롱팀장의 퇴근길 라이브도 보셨구나. 3프로 TV 역시 안 보는 사람이 없어. 병재님 감사합니다. 나 어제까지 나 딱 안 봐. 하고. 예? 나 안 봐. 그렇죠.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 다니시는데 3프로 TV를 보시겠어요? 가끔 3프로 분들이 와서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박총님 덕에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랑 엔터 엔터에서 너무 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조금이나 분명 뭐 워낙 잘 하시면서 저 그냥 기분 좋으라고 저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 앞에 나는 이분들은 병재님도 그렇고 PW 마리아님도 그렇고 진원님도 그렇고 걱정은 안 돼요. 너무 잘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진원님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투자를 오랫동안 그리고 꽤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 안전자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급등 종목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번 한 주 다 좋았는데 무슨 걱정된다고 제가 여쭤봤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고수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 급등 종목이 없는 경우들도 있길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없어도 돼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빤 살은 또 요요가 와요. 맞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급등주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꾸준하게 자기만의 루틴으로 다이어트도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오래 갑니다. 네. 여러분들도 물론 다 느끼시고 하시는 거겠지만. 병재님 그 폭력주로 워낙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의 부러움을 샀었는데 CS윈드 오늘도 날아간다고. 에코가 없어서 그래서 A 프로. A-프로. 다들 웃으셔. 야, 나만 좀 내가 문제야 내가. 참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 걱정으로 더 해야겠네요. 우리 여러분 시장 얘기나 합시다.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네. 축하드립니다 다들. 네.
자, 미국 증시부터 그러면 한번 주요 포인트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는 뭐 어찌 보면 조금 한산했어요. 일정들에 비해서는 음. 고용이나 혹은 물가 데이터 등을 이제 기다렸던 한 주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 고용은 확실히 조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뭐 비농업 고용 데이터나 뭐 졸지 보고서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작할 때 이제 미국 3월 고용 보고서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 전 거래일에 비농업 고용은 32만 6천 명에서 23만 6천 명으로 고용이 꺾이는 것이 안 좋아진 거네요. 네, 확인이 됐죠. 뭐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그래도 많이 꺾였다라는 게 보였고요. 고용도 식고 있고 물가도 나름 잡혀갑니다. PC 가격 지수도 잡혀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3월 CPI 그리고 오늘 새벽에 확인할 수 있었던 PPI PPI. 역시나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회했죠. 하회했죠. 네, 예상을 하회했죠. 정신이 그러다 없네. 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고용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잡혀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희가 자꾸 고용이랑 물가 보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 작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미국인들의 월급 상황이 나빠지고 미국인들이 잘려야지 우리가 이게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걸 안타깝지만, 바라고 있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정말 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고용은 조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CPI, PPI가 잡혔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가 반등하게 된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물가 데이터 때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살피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지금 뭐 가솔린이나 뭐 중고차 가격 지수 등이 일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등이 가파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도 올랐잖아요. 네. 주거비도 좀 잡혀야 된다라는 점을 네. 여러분이 인지는 좀 하고 있으셔야 되고 비단 뭐 미국 쪽의 이슈만 정리하기보다는 저희 중국 쪽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 쪽 모멘텀은 계속 밀렸는데 어제 중국이 서프라이즈 수출을 발표했어요. 네. 마이너스 7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플러스 14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갑자기 느닷없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어찌됐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일 테니 위안화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위안화 동조 현상, 우리도 원화도 강세를 기록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 스탠스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약세 나왔고요. 그러니 이제 비철 금속이나 금 요런 쪽이 가격 강세를 띱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금이나 뭐 구리 쪽이 올랐고 국내에서도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비철 금속 쪽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여러분이 같이 흐름을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흐름들, 포인트들, 그리고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카즈TV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 금요일 휴가라서 드디어 라이브. 휴가를 저희와 함께 하시다니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저는 제가 휴가 가면 전 여기랑 안 볼 이런 텐데.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카즈TV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이미 보고 계셨었네. 보고 계셨었는데 휴가 한 번씩 맞춰서. 다시 보기로 보셨었나 봐. 그치?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닝 시즌 스케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보통 어닝 시즌의 스타트는 금융주에서 하잖아요. 네. 금융주가 이제 오늘 밤부터 추가될 겁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에서 실적 내놓을 거고요. 다음 주로 가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에서 실적 발표 있을 겁니다. 이번에 유달리 은행주 실적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3월 중순부터 해서 은행 사태가 있었죠. 뭐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은행권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뭐 타격을 받았는가, 신용경색 문제, 대출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실적과 함께 나올 것이라서 그러면 다음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의 실적에 시장에선 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제가 시황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네.
주도주가 없었어요. 음. 국내도 마찬가지고 잘 나가던 쪽에서 빠져서 여러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 분산되는 걸 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들 대기하면서 다음 게 뭘까 보고 있어요. 주도주를. 네. 그리고 나머지는 트레이딩으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나 뭐 국내나 마찬가지라서 대기 자금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뭐 의사록 일정도 있었고 CPI 일정도 있었고 PPI 일정도 있었고 고용 보고서 매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순환매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느낌.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맞아.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엔터, 더 조그맣게는 뭐 배터리, 2차 전지, 충전소 막 이쪽으로 쭉쭉쭉 갔잖아요. 뭐 건설, 기계, 조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았나. 라는 오히려 느낌. 수익 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들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거 외적인 거에 비중이 많았던 분들이 계셨을 건데 이쪽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다면 그게 이쪽에서 벌써 한 조금 2, 3주 전엔 그랬지. 웃을 수 있는 음. 많은 분들이 조금 웃을 수 있는 상승 종목 개수만 봐도 좀 확연히 맞아.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어땠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 와서 특징으로 지난주에 늦게 왔죠? 바이오 쪽, 네. 미국이나 국내나 특징인 바이오. 아마케. 아마케도 그렇고 빅파마도 그렇고 경기 방어적 매력으로 인해 바이오다 했는데 이번 주도 정말 아마케 일정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또 2차 전지에서 퍼진 수급 공백이 이쪽으로 좀 메워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좋았었고 또 하나 뭐 주요 이벤트 이슈였다면 당연히 자동차 쪽이겠죠. 일단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에 신차 비중 중 3분의 1을 전기차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놨고 거기에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 글로벌 톱3 플랜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4조 원 투자하고 전기차 생산 늘릴 거고 맞춤형 공장을 세울 거고 그리고 충전기도 늘릴 거다. 라인업도 다양화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에 또 새로 공장 지어지면 요즘 다 이제 산업용 로봇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날 자동차 부품, 로봇 그리고 저기 초고속 충전기 구축해서 맞아. 그동안 2차 전지에서 못 갔던 충전 쪽까지 싹 다 올라줬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실적이 좋은데 네. 전혀 시장에서 인지를 해주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 근데 이걸로 인해서 실적 시즌인데 얘네 좋네? 하면서 인지가 된 거죠. 이제 관심을 받게 됐다라는 게 이 이슈로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 1위 먹을 거라는 얘기들이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는데 말 그대로 시장이 인지를 안 해줬어. 못한 게 아니라 안 봤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4조 원 투자 소식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가 갑자기 그 지지부진하던 흐름이 갑자기 우상향으로 쫙쫙쫙쫙 올라가면서 20만 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약간 좀 조정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외에도 충전소 인프라랄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팔 뭐 이쪽 관련주들도 이런 대규모 투자 소식과 함께 강세를 기록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갈증을 느끼셨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다행스럽게 투자뉴스 7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네. 끝없이 자동차 뉴스와 음. 산업 뉴스로 부품사들의 뉴스를 전했다는 거.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꾸준하게 브리핑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투니버스 세븐에서? 누구죠? 김영롱 앵커라고. 언제쯤 얘기? 자동차 하면 김영롱. 그래서 안 갔구나 그동안. 내가 나와서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브리핑을 꾸준히 해서 안 갔던 거네. 미안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유가 있었구나. 저희끼리 이러고 놉니다,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한 주간의 동향과 특징으로 섹터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 눈에 띄었어요. 자동차와 부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암학회 기대감, 2차 전지 분산 수급.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희 출연자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이렇게 코스닥에서 제약이랑 헬스케어를 탁 세워놓고 에코프로가 빠지는 순간에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쪽으로 수급이 탁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대 항상.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나도 해봤지. 그런데 정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급락할 때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10%, 6%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의 시소가 여기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들끼리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 느꼈고 빅파마 업체들의 주가 강세도 어찌됐건 계속 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이번 주 또 한 주간의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로는 엔터주 강하네요. 요요. 예, 실적이 나와. 정말 외국인의 매수가 하이브 JYP 같은 경우는 정말 3월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 기대도 있고 SM을 제외하고는 다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고도 없고 경기도 잘 안 타요. 한류 열풍은 계속되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하이브도 뭐 40% 정도 올해 벌써 올랐어. 방탄소년단 군대 간다고 그렇게 작년에 막 그랬는데 아니 하나씩 가도 나머지들이 너무 잘해. 하이브 또 뭐 신인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확인했잖아.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도 여기는 방어를 해준다는 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도 오히려 여기에는 실적 방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뉴진스. 청바지 브랜드인 줄 알았던. 뉴진스를 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신인 나오면 몇 년씩 굴러야 막 글로벌 스타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만 물 타면 6개월 안에도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즉각적으로 이걸 반응이 되다 보니까 엔터주들에 대한 탄력도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진짜 저희도 이게 좀 이렇게 물론 우리는 그런 글로벌 대스타에 비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시청률과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과거에 뭐 그대도 있고 저도 당연히 계속 있었지만 이 시기부터 우리가 기반을 잘 닦아놨다가 이제서야 좀 빛을 더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해외에서 기반을 잘 닦아놔서 이제 그 그렇지. 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이렇게 빛을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리가 조상님 된 느낌이네. 그렇게 말하니까. 방탄과 블랙핑크에게 더 많은 네. 사랑과 애정을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돔 투어도 이제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카즈TV는 트와이스 팬이시구나. JYP는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안정적이고 이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주식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트와이스 팬, 트와이스 왜? 나 되게 좋아하거든. 사나. 난 잘 몰라. 트와이스 하면 생각나는 건 빨리 일본 돔 공연을 해야 돈을 많이 벌 텐데. 쯔위, 사나, 김종효 위원님이 쭈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멤버를 잘 몰라요. 아이돌을 증권사 리포트로 배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이돌 이름 알았던 때가 언제예요? SES? 뉴진스. 뉴진스 이름 다 알아요? 그 멤버 이름 H.O.T? 그대나 나나. 저는 그래도 죄송해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 방탄소년단은 다 알아요. 저는 그들 방탄소년- 영상도 진짜 매일 좀 보고. 증권사 리포트에 멤버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거 좀 여러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개명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사명 변경인데 오늘 개명한 업체들 보시면 네.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로 바뀌었고 저게 다 오늘 한 거예요? 네, 개명했어요가 오늘. 어. 그리고 개명해요가 다음 주예요. 이제 많죠. 마인즈랩은 마음 AI, 감성 터치. 다물 멀티미디어는 KRM 완전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FN 리퍼블릭은 웨스트라이즈, 그러니까 좀 전혀 약간 검색이 잘 어려운. 이렇게 롯데제과처럼 롯데라도 쳐서 나와서 보여야 되는데 HTS에 이제 좀 특이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마음 AI 빼고는 다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야. 그니까. 진짜.
덜 아니, 직관적이야. 이게 되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 여러분이 이제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 나가시다 보면 아 맞다 바꿨다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방송 중에 아 포스코 ICT가 이렇게 나가면 여지없이 시청자분들이 뭐 항의 전화를 주시건 글을 올리시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지적받았던 게 실리콘웍스, 실리콘2 이거를 계속 입이 익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럼 이제 악플이 엄청 달리죠.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명 사명 바뀐 지가 변경 언젠데 아직도 그런 막 저기 하고 있고 앵커라는 사람이 뭐 머리 텅텅 비어가지고 아주 병재님 저도요. 웨스트라이드 보자마자 웨스트라이프 생각났는데 또 옛날 분이시네. 우리랑 또래시네. 웨스트라이프로 이제 그 영어 공부 백스트리트 보이즈랑 맞아요. 웨스트라이프랑 마이클 런스트롬이랑 좋아했는데. 그거 들으면서 되도 않는 영어 공부하겠다고 겨울방학 내내 그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쿠아. 이거 뭐야? 아쿠아 아니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노래 별 재능 없으시잖아요. 그 시기에 진짜 기타 치고 노래하신다고 엄청 자, 다음 주 일정 보겠습니다. 그러시네요. 다음 주 일정은 월요일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쪽은 일정을 미루기도 하니까 일단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중국 데이터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중국 수출이 서프라이즈 됐으니까 이때 1분기 GDP 어떻게 바뀌었는가, 소매 판매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그날 밤부터 시작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다음날 또 이제 테슬라 알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옵션 만기일도 있고 뭐 체크할 게 참 많네요. 왜 웃으시는 거죠? 아, 병진님 진짜 추억 돋게 MTV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야 진짜 기가 막혔는데 진짜 음악 들으려면 저기 틀어야만 가요를 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금요일답네요 오늘. 여러분. 말 끊으면 안 되는데 MTV가 너무 확 네. 왔어. 오늘 막내분 안 계시다고 말 끊으시는 거. 맞아요, 막내가 없습니다. 막내분이 오셔서 이 사람의 입을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산업 뉴스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엔터. 엔터 쪽을 살피고자 하는데 방탄소년단 지민 씨가 이제 노래로 빌보드 핫백에 1위를 기록했어요. 한국 솔로로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빌보드는 그 공신력 있는 차트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앨범들이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죠. 피프티의 큐피드가 3주 연속해서 올랐다고 하고 4월 11일 트와이스의 미니 12집 Ready to Be가 빌보드 200에 또 순위를 올렸습니다. Tomorrow to Buy Together TXT라고 하죠. 여기도 빌보드 200의 앨범 순위가 올라갔고요. 또 지수 노래, 블랙핑크 지수 노래도 올라가고 이래서 이제 빌보드에 우리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새롭지도 않고 근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일단 귤토님 반갑습니다. 귤토님. 어서 오시고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있잖아요. TXT. 네. 저도 이제 그 엔터 리포트 통해서 이제 듣긴 인지는 했는데 여기는 걸그룹이에요, 보이그룹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나도 몰라요. 아, 그래? 나도 TXT를 몰라. 근데 나 이거 내가 드디어 알아냈어. 귤톨님이 네. 제 친구였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귤톨님 알아요. 그러니까 귤톨님. 동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친구, 진짜 친구. 진짜 친구라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였어. 아.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 귤톨님, 소리야, TXT, 보이그룹이야, 걸그룹이야. 귤토님. 우리 소리는 다 알아. 소리가 엔터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에 되게 그래요? 빠졌거든.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돌을 증권사 리포트로 들어가지고 저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체크해요. 그러니까 막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이랑 네, 소녀시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몰라요. 네. 좀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귤토님 근데 주식 열심히 하시나 보다. 아니 모르겠어요. 어. 안 할 걸. TXT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TXT 보이그룹이래, 보이그룹. 잘생겼어. 잘생겼겠지. 네. 수빈님 되게 잘생기셨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보이그룹이랍니다. 보이그룹이군요. 네. 네.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왜? 나중에 내보낼 때 편집해줘요. 아, 이건 편집 안 한다니까. 자꾸 편집하래. TXT 팬분들이 보시면 네. 저들은 이제 알았잖아. 팬이 2명이 지금 는 거잖아. 그럼요. 네. TXT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보지 마. 다음.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수다 많이 떠냐? 그러니까 나이 드나 봐. 말 네네. 많아져가지고. 어찌됐건 앞서 이제 롱 팀장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과거보다 이제 흥행이 빨라졌어요. 근데 흥행이 빨라지면 엔터사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데뷔하고 7년 동안 1차 계약을 해요. 그때 네. 당시에 당연히 회사 측에서 막 키운답시고 계약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아티스트가 많은 돈을 벌면 회사가 훨씬 더 이득이고 네. 재계약할 때는 이제 아티스트에게 조금 우호적으로 계약 비중을 해주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 빅뱅이 재계약한 시점부터 매출 총이익률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회사 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엔터사들이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그룹 데뷔를 시키면 해외 시장에서 초창기부터 빵 떠. 그러니까 빨리 가동을 시켜야겠다 해서 데뷔들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합니다. 올해만 10팀이라고 해요. 엔터사들 내에서. 네. 근데 이제 엔터 쪽은 저는 빠삭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연구원이 이제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입니다. 네. 제가 섭외하려고 전화도 드렸었는데 본인 증권사 외에는 출연 안 한다고 회사 방침이 좀 그래서 저희가 섭외는 계속 못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 하이브랑 JYP 엔터가 미국 걸그룹 데뷔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보자라고 얘기를 꺼내놨어요.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하이브나 JYP 엔터는 좋은 흐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좀 잘 보시고 엔터 쪽에 대응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산업 뉴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그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리포트에 각종 자료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엔터 관련해서는 진짜 투자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치들이 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전망들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엔터에 관심이 있다면 보고서 몇 개만 찾아보시면 깜빡 보실 겁니다. 조용필 시대. 정말 좋은 노래가 많죠. 주옥 같은 PW 마리아님. 저도 조용필 노래 많이 듣고 저는 바운스. 그것도 듣는데 홍시. 예? 홍시라는 노래 알아요? 아니 몰라요. 이게 나훈아인가? 나훈아지.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많이 들었더니. 약간 느낌은 약간 그 산울림이나 김장원 씨 느낌 노래. 근데 이거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막 뭉클하고 진짜 엄마 보고 싶고 그런데 내가 이걸 좀 종종 들었더니 저희 집 애기가 목욕 시켜주는데 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러더라. 그래서 다른 애기들은 동요 부르는데 우리 애기는 트로트 불러가지고 좀 미안했어. 그런 얘기는 카메라 꺼지고 얘기해도 되죠.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 산업. 오늘 왜 그러시는 네. 거예요, 오늘? 아니, 그쪽도 만만치 않아요. 네. 자, 오늘은 산업 보고서로는 자동차 2차 전지 쪽에 다올투자증권에서 낸 무엇을 살까 전기차를 만드는 종목 10선이라고 해서 낸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자동차랑 2차 전지를 지금도 사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우리가 흔히 급등했던 종목들은 아닙니다. 네. IRA 세부 법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현대차 그룹의 24조 투자도 그렇고 테슬라가 계속 가격 다운시키면서 이 치킨 게임 하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대중화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Q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현대차, 기아는 해외 시장에 투자를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현지 진출을 하고 있는 혹은 할 가능성이 높은 부품 소재 밸류체인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샤시 이런 차체 업체들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던 시기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
라는 아이디어를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화신, SL,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을 조금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아 정말 기대해 보자면서요. 네. 열심히. 진짜. 제동, 조향, 제발 뭐 오르게 타이어 해주세요. 모듈과 같이 파워트레인의 변화 타격, 그러니까 내연에서 이렇게 전기차로 갈 때 파워트레인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타격을 덜 받는 것도 주목하고 멕시코가 이제 어찌됐건 주요 거점 중 하나가 될 거라서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두고 있는 쪽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L 만두, HL 홀딩스 등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 종목을 사자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 방향을 찾는 법을 연습하기에는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아, 이 뉴스가 그저 자동차 부품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왜 샤시나 차체 쪽을 좀 더 보는지 과거의 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전날장을 복귀할 때 보면 이런 뭐 소위 말해서 섹터 대장주가 무엇인지 어떤 이슈에는 무슨 종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계속 보시라고 권하는 거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그 리포트를 보면 그냥 뉴스성 이슈만 담아놓은 리포트가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히스토리를 담아내고 이런 산업의 구조를 싹 정리해주는 리포트는 이거 진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노가다가 필요한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에 딱 캐치하면 시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한 잘 번씩 써먹으시면 입으로 좋을 것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문구를. 그래야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과거 뭐 예를 들어 뭐 DDR4 전환할 때 당시에 뭐 이런 소켓추가 올랐었지라는 걸 멘트로 하면 DDR5 전환 때 소켓 이렇게 찾게 된다니까. 그렇게 치면 카메라를 켜놓고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진짜 기억이 잘 나요. 아하. 방송 중에 한 건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나는 안 그래. 생방 중에 말한 거 다 까먹어. 그래요. 그러면 아직 좀 리스펙. 더 열심히 하셔야 되나 보다.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아직 우리 자산 운용에서 저한테 스카웃 연락이 안 오나 봐요. 그러게 더 열심히 하시면 스카우트 저처럼 연락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분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왜 그러니 오늘 우리? 다음은요. 이거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슈로 너무 적합하다. 뭐예요? 자, 녹색 갈증이라는 얘기. 요즘에 제가 너무 갈증을 느끼는 분야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의 생물학 박사인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을 했는데 사람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최적화된 곳에 이제 머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한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감정, 자연으로 회귀 본능을 갖고 있고 그걸 바로 녹색 갈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우리가 뭐 녹지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걸 보면 괜히 더 반갑게 느껴지고 산림욕을 하러 간다던가. 내가 그 솔로일 때 그렇게 제주도를 간 이유가 그거거든요. 정말 휴가 때마다 제주도로 가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그냥 가요. 녹색 보러. 그냥 자연 여의도는 온통 회색빛이니까. 대만 갔을 때도 되게 대만 깊은 산 속에 때도 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내가 어디 굴러 떨어지면 날 못 찾겠구나 싶은 막 그런 산 쪽으로 갔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펜션에 가고 수목원에 가고 코로나 시기에 반려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것도 그래. 밖에 맞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런 행위들이 다 녹색 갈증을 채우려는 인간의 내재된 본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녹색을 많이 보는 게 정말 좋다라고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992년에서 2007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80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ADHD,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네. 하죠. 이 ADHD 비율이 가장 낮았던 이들은 다 녹색 지대가 많은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녹색 지대 혹은 뭐 자연 속 안에 있는 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죠. 이걸 여기서 끝내면 경제 이슈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조금 더 알아보니 마케팅으로도 엄청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테라 같은 이런 맥주 광고 보면 네. 광고에서 청보리밭이 쫙 펼쳐지고 막 공유. 공유 씨가 테라 먹고 한단 말이야. 그 모든 게 네. 자연
자연에서 오는 우리의 그 심리적 안정감을 아, 이 한 잔으로 우리는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자극하는 거고 주택, 주거, 아파트 공간에 대한 광고에도 그렇게 자연이 많이 나와요. 맞아, 맞아. 네. 그런 것도 다 내가 집에 대해서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이 녹색 갈증이 사람들이 극에 닿고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엔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야, 이번 주는 황사랑 미세먼지가 야, 너무 심할 정. 우리 그 37층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네. 거의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밑에서 보면 그냥 뿌옇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은 맑잖아. 하늘 자체는 원래 여기는 되게 맑은데 여기만 이렇게 띠로 황사 띠가 이렇게 보인다니까. 너무 싫어. 너무 정말 심각했어. 싫어해요, 황사를. 제가 미세먼지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예민하기도 맞아. 하고. 금방 칼칼해져. 맞아. 그리고 저희도 아기를 키우니까 애랑 밖에서 놀 수 있는 온도가 됐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집안에서 그 금요일마다 숲놀이 체험하는데 몇 주째 못 가고 있어 지금. 너무 싫죠. 창문도 못 열어. 그러니까 이게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싫습니다. 미세먼지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미세먼지라고 그냥 먼지 같다라고 느끼시면 안 되고 정말 공식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 안타까운 건 미세먼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또 수혜 섹터나 수혜 산업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과거에는 필수 가전의 영역에 없었던 것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생겨났어요. 우리가 보통 뭐 시집 간다고 하면 결혼을 할 때 혼수로 이제 가전을 할 때 냉장고, 세탁기, 뭐 TV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수고 아니 뭐 나 때문에도 필수였는데. 건조기 그리고 스타일러도. 이런 그렇지. 것들이 다 미세먼지 제거 쪽에 밖에다 못 초점이 넣으니까.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한 집에 이제 하나가 아니고 애기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막 이런 그렇지, 식으로 맞아.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건설 건자재 쪽에서는 요리할 때 이렇게 후드, 레인지 후드라고 네. 그러죠. 이 하칠, 공기청정 시스템, 환기 시스템 그런 업체들도 확실히 이제 미세먼지 심해지면 조금 이득을 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진해 거담제나 안구, 이제 안약, 그리고 눈 영양제, 코 인공눈물. 세척액 이런 쪽. 화장품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뾰루지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차단에는 피부 노화 차단 쪽. 생활 쪽에서는 마스크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산업용 집진기라고 하죠. 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해서 제거하는 원지 이런 포집 쪽. 장치 같은 거. 이런 뭐 종목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생활 아이디어로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 음식들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삼겹살.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역, 도라지, 미나리, 네. 생강, 중금속 배출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미세먼지 대처법은 그냥 간단해요. 안 나가야 됩니다. 문 닫고 집에 있고 가끔 문 조금 미세먼지 좋아졌다 싶을 때 문 열었다가 환기시키고 네. 밖에 나갔다 오면 빨리 씻고 양치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이 중금속 흡수를 줄여 나가야 되고 최근에 눈에 띄는 미세먼지 쪽 이슈가 이름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미세먼지 이름을 바꾸자고요? 미세먼지 너무 몸에 정말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데 아, 너무 먼지스럽게 해놓지 않았냐. 영양도 미세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귀엽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 포함한 발암물질이니까 미세 발암물질로 이름 바꿔라 뭐 이런 주장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근데 너무 센데? 전문가들도 논의를 해서 이름을 좀 바꿔가는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진님, 사진 찍으세요? 오늘 출사 나가시는구나. 오늘 근데 미세먼지 조금 괜찮아졌더라고. 그 비가 올 거래요. 네. 근데 비 와도 출사가 힘드실 텐데. 비는 내일 온다는데? 오늘 내일 다 강수 그게 있어. 근데 오늘 지나가면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미세 발암물질이래요. 근데 이건 너무 세다. 이 말로 미세먼지가 갑자기 미세 발암물질로 바뀌는 건 좀. 근데 이렇게 센 걸 해줘야지 사람이 그렇다고 안 나갈 순 경각심을 없잖아. 갖잖아. 그럼 마스크도 더 끼고 좀 조심하겠죠. 나는 세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봐. 미세 발암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발암물질은 좀 심했고 중간 어느 정도 선에서. 미세 암먼지. 모르겠다. 작가님이셨구나. 사인 작가님이시구나. 제가 또 사인 작가님 존경하죠. 제가 한때
사진으로. 그랬었어요. 용돈을 벌었다 그랬나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네, 맞아요. 아, 대학생 때. 맞아요. 아, 존경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시간과의 싸움. 멋있어. 멋있습니다. 평생 사물을 보는 시각이 남다를 거 아니야. 아, 그럼 관찰력이 진짜. 남다르지. 좀 그런 감성을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아. 지나가다가 막. 장비 뭐 쓰시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아, 정말. 그러네요. 이 롱 너무 팀장이 관심 멋있어. 갖고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사진이랑 자동차랑 축구 외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삼겹살이랑. 네. 매일 삼겹살만 먹어요. 어떻게 잡은 돼지가 몇 마리 있지. 아, 그렇게. 아, 근데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로. 사진 작가님들 너무 멋있어. 진짜. 아무튼 오늘도. 오늘 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근데? 왜 그러죠? 어. 기분이 좋네요. 오늘 되게 그러네요.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편집해서 들으시면 그래도 유익한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내용은 내용은 다 괜찮지 했어. 않았어? 내용은 다 했어요. 그리고 녹색 갈증. 응. 그것도 용어인 거 아니야? 응. 아, 녹색 갈증. 녹색 갈증. 하나 또 배웠고.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인이라 이제 활용하시기 좋을 만한 키워드로 생활 경제를 보통 많이 짜려고 맞아요, 맞아요. 들고 와요. 아,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 그 네이버 그 금융권 취업 카페 1위 독금사에 우리가 컨텐츠 제휴해줘서 그 카드 뉴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진짜 고려해서 아이템을 고릅니다. 거기에 딱 하기 좋은 그런 단어들과 이슈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언젠간 고갈되겠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최대한 끝까지 네. 집요하게 알아내서 네네. 여러분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병준님, 진호님, PW 마리아님, 귤톨님, 그 다음에 카즈TV님 처음으로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일단 이번 한 주 동안도 미세먼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비 절대 맞지 마세요. 새벽에 잠깐 온다고는 하지만 황사비니까 맞지 대물이 마시고. 됩니다. 네, 맞지 마시고. 주말 그래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